대한방직이 오늘 자광건설과 전주공장 부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광건설은 2023년까지 컨벤션 시설과 주상복합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전주시는 대한방직과 관련해 시가 추구하는 정책과 다르면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휴일과 야간에 운행하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스타트업 전북 2017 행사가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대한방직과 경기도 용인의 자광건설이 오늘 대한방직 부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광건설은 대한방직 부지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 2023년까지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자광건설은 오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21만 6천 제곱미터를 1,980억 원에 매입하기로 대한방직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자광건설은 대한방직 부지에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와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건립한다는 밑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용도 개발입니다. 우선 새만금까지 조망할 수 있는 고층 타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전주 한옥마을의 방문객을 흡수할 수 있는 쇼핑몰과 호텔 건립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로는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 개발 구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국제 행사에 더욱 융복합 부리는 개발 계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역 경제 성장과 확장성을 부여하고 자광건설은 대한방직 부지에 컨벤션 시설을 건립해 기부 체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고 현재 컨벤션 시설의 적정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처럼 자광건설이 대한방직터에 복합시설을 짓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시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으면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를 개발한다면 민간 개발보다는 공영 개발 방식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공업용지를 주거나 상업용지 등으로 바꾸는 게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땅값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전주시는 현안인 컨벤션 센터 건립 등을 위해 전북 개발공사 등과 손잡고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전주시는 매각 결정과 관련해 사적인 거래로 관여할 바는 아니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용도 변경을 포함한 개발 계획이 들어오면 법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추구하는 정책과 다르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 시가 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하고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정책에 맞지 않는 개발 계획은 저희가 받아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대형 판매시설 건립이 포함된 개발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는 대한방직이 전주공장 공개 매각에 나섰던 지난 2015년에는 아파트 단지 위주의 개발 방안이 유력하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방송은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운영업체 비리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열린 도정질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 시간과 요금은 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9개 시군은 휴일에는 아예 운행도 하지 않고 있고 운영업체들의 비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완수 도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가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끝이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 1년 365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의 교통약자들이 같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그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광역이동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라북도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전라북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4시간 운행 등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시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관련 예산도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관련된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전라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허남조 의원은 전북의 인구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줄고 있지만 전라북도에 인구정책 관련 조직이 없고 진행 중인 조직 개편안에도 전담 조직 신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역 생활권팀을 균형발전팀으로 바꿔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등을 총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 KTX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 의회 송지용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최근 논산훈련소나 세종에 KTX 신규역을 만드는 게 추진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혁신역이나 김제역에 KTX 정체역을 만들 뜻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치단체의 요구로 역을 신설할 경우 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돼 KTX역 신설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행사가 2주간의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30곳이 넘는 창업 지원 기관들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 과자인 마카롱입니다. 색다른 점은 전북에서 생산된 블루베리와 녹차 등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블루베리나 복분자 그런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아로니아, 오주, 막걸리 같은 지역 농산물이나 전통 술 등을 이용해서 이제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태조와 정조, 철종 등 전주 경기전에 있는 어진의 주인공들이 종이 인형으로 탄생했습니다. 종이 인형 집에는 어린이 교육을 위해 역사적인 내용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책 앞부분에 이제 역사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제 뒤쪽에 도안이 책 형태로 합쳐져 있어서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스타트업 전북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스타트업 전북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창업 행사를 개최해온 32개 기관과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창업 박람회와 경진대회, 시제품 제작 교육, 취업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창업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 도가 그 창업이 좀 활성화되고 창업 저변이 좀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 선도대학인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도 참여합니다. 창업 열풍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 전라북도에 일어나기에 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2주 동안 전주 첫 마중길과 각 대학교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 건설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353억 원인 검찰청사 신축 공사의 경우 전북기업들이 53%를 수주했지만 550억 원 규모의 법원 청사 신축은 전북기업의 수주율이 16%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업체의 낮은 수주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K리그 선두 전북 현대가 이번 일요일 홈에서 2위 제주와 우승을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올 시즌 3경기만 남은 가운데 사실상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동국이 K리그 최초로 200골을 달성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현대는 현재 승점 69점으로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점 4점 차로 따라붙은 2위 제주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승을 위해 남은 건 단 1승. 이 1승을 위해 전북은 이번 일요일 홈에서 제주와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이번 맞대결을 포함해 3경기만 남은 가운데 전북이 이길 경우 승점 7점 차로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이기면 마지막 경기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결승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좋은 분위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신 있고 홈 팬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산 199호 골을 기록 중인 이동국이 K리그 최초로 200골을 달성할지 여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리그 우승과 함께 겹경사를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팀이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골이 필요하고 또 저한테 기회가 온다고 하면 반드시 그걸 살려서 200호 골도 개인적으로는 달성도 하고 싶고요. 지난 시즌 막판에 아쉽게 우승을 놓친 전북현대. 올해는 홈에서 역대 5번째 우승에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전주성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여성과 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의 한 인권단체가 완산경찰서 소속 29살 A순경이 지난 8월 친구들과 서울에 놀러 갔다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고 A순경도 진실을 밝혀달라며 직접 수사를 의뢰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지자 A순경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침 목사 이모 씨와 전직 신부 김모 씨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전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 어린이집 원장은 이 씨가 입양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거의 데려가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고 이 씨가 후원금을 받기 위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아이들이 뇌종양 등에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24시간 아이를 맡아 키웠고 이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을 때린 혐의로 사회복지시설 직원 6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23일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53살 조모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해당 시설장의 부인이며 폭행 현장을 목격한 다른 직원의 신고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61회 6.25 참전 순국학도의 용군 추념제가 오늘 전주 가련산 순국학도 현충탑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 참전 용사와 유족 등이 참석해 낙동강 전투에서 산화한 학도 의용군 530명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넋을 추모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휴일인 모레 제22호 태풍 사울라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